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상 제작 입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상 제작 입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디지털 비선형 편집 작업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우리는 영상 제작 입문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함께 탐구해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방송 기획물을 제작할 때 어떻게 단계별로 기획하고 또 내용을 구성해서 또 촬영을 하는가, 특히 이제 제작 기술과 관련해서 카메라 촬영에 대해서 또 음향에 대해서 조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러한 그 영상 제작 입문의 단계별 과정을 잘 파악하셔서 여러분도 간단한 동영상물을 한번 제작해 보시면 어떨런지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실제로 카메라를 갖고 촬영하신 내용을 오늘 배우실 디지털 영상 편집 작업 그 단계별 과정에 따라서 한번 실습을 해보신다면요. 지금까지 배우셨던 모든 이론적인 내용 또 제작 기술에 대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영상 시대에 채널 수가 늘어나고 매체 수가 늘어나면서 점차 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다면, 특히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다면 영상으로서 자신을 표현해 보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표현한 내용을 갖고 뭐 공중파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케이블 TV 또 인터넷상에서 유튜브나 뭐 CNN 리포트 같은 프로그램에까지 한번 여러분이 도전을 해 보실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디지털 영상 편집 작업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하실 내용과 주요 목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영상 제작의 마지막 단계인 프리뷰와 편집 콘티 작성에 대해 알아보고 편집의 다양한 유형과 비선형 편집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집에 필요한 동영상과 사진, 오디오 등을 폴더 형태로 관리하는 곳이다. 비선형 편집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창으로서 영상과 사운드의 순서를 정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실질적인 편집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편집에 관한 소스들이 타임라인에서 조립되는 형식으로 편집이 이루어진다. 윈도우에서 파일들을 이리저리 옮길 때 마우스로 끌어서 필요한 곳에 놓는 형태로 편집이 되는 것을 말한다. 편집에 필요한 다양한 소스를 프로젝트 윈도우에 불러와서 소스 모니터에 옮길 때 사용하는 편집 방식이다. 네, 주요 용어랑 잘 살펴보셨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 영상 편집을 직접 해보시기 전에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에 어떤 영상과 음향이 담겨 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업을 바로 프리뷰 작업, 사전에 검토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 편집을 하기 전에 프리뷰 작업을 해야만 편집 콘티를 작성해서 편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집은 기본적으로 연출자가 원하는 컷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컷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그 의도한 그 프로그램 또 의도한 목적에 따라서 표현하고 싶은 순서대로 화면과 영상을 연결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제 방송 영상물은 말할 것도 없고 대개 이제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프리뷰 작업 그리고 콘티 작성, 편집 콘티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편집 단계를 거치는데요.
프리뷰랑 그렇게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를 검토해서 부분별 시간을 체크하고 기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비선형 편집에 있어서는 일단 그 캡처를 다 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프리뷰를 하는 시간에 조금 더 과거의 선형 편집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프리뷰가 끝나고 나서 다음으로 이제 편집할 순서와 목록을 기록하는 편집 콘티를 작성합니다. 편집 콘티를 작성할 때는요, 이제 뭐 캡처받은 화면도 한번 훑어보면서 영상물의 인서트 자료의 목록을 기록하고 또 어떤 부분을 삽입할 것인지 또 어떤 부분 촬영한 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삭제할 부분을 검토해서 이렇게 그 순서대로 프로그램 목표를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서 재구성한 내용들을 이 편집 콘티에 담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본격적인 편집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편집할 때 이제 그 채택된 재구성한 여러분이 이제 콘티를 보통 편집 콘티를 짜놓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편집을 하다 보면 시간도 세이브할 수가 있고요. 보다 효율적인 편집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편집 콘티를 잘 짜서 편집을 할 때도 역시 이 꼭 콘티에 여러분이 사전에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모니터상에 나타난 화면과 화면, 또 영상과 음영의 조화를 잘 생각하면서 편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편집 콘티를 짰다고 해서 편집 작업에서는 조금씩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프리뷰 작업 또 편집 콘티를 작성해서 편집을 하기까지 그 실제 작업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이제 프리뷰가 끝나고 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 혹은 아비드와 같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편집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그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비선형 편집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비선형 편집 작업에 있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파이널 컷 많이 사용하는 파이널 컷, 맥 기반의 파이널 컷이나 아니면 아비도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한 편집 작업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넌리니어 편집, NL이라고 하죠. 넌리니어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촬영해 온 이 소스를 컴퓨터에다가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인제스트라고 하는데 먼저 이렇게 테이프 형태로 된 촬영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요새는 메모리 카드나 하드디스크에 담는 그런 데이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를 컴퓨터와 연결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파이널 컷 프로를 여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서 자 밑에 보시면은 로그 앤 캡처라고 있습니다. 밑에 또 로그 앤 트랜스퍼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카드나 하드디스크 방식일 경우에 인제스트 하는 방식이고요. 테이프 방식일 때는 로그 앤 캡처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로그 앤 캡처 창이 이렇게 떴죠. 이 상태에서 테이프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려고 하면은 이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재생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음성은 지금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캠코더에서 나오는 음성인데요. 컴퓨터에서 들으시기 위해서는 자, 이 클립 세팅에서 오디오 프리뷰에 체크를 해주시면 캡처를 하는 중에도 소리를 들으면서 캡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바로 캡처를 받기 원하시면 플레이가 된 상태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캡처 나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창이 커지면서 바로 캡처 받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캡처를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 캡처를 종료해야 되는데 종료하는 방법은 자, 키보드에 있는 ESC 버튼 아시죠? Escape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종료가 됩니다. 캡처를 종료하시면 벌써 이 브라우저에 Untitled라는 클립이 생성되었음을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캡처받은 파일을 우리가 오려내서 인점, 아웃점을 잡아서 바로 타임라인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클립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 클립 확인하는 방법은 자, 뷰어로 드래그 앤 드랍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 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뷰어 창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안에 있는 내용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 오케이,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뷰어에서 원하는 부분을 타임라인으로 가져가서 편집을 하셔야 될 텐데요. 자, 원하는 부분의 시작점을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아웃점을 찍어 주신 다음에 자, 이 내가 선택한 이 인 아웃점에 있는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가져갈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그대로 옆에 있는 캔버스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 캔버스 창에 여러 가지 옵션 그림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자, 오버라이트에 그림을 떨어뜨려 주시면은 바로 타임라인에 이렇게 덮어쓰기로 바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클립 중간에 인서트 편집을 하시고자 하시면 다시 캔버스로 가셔서 인서트에 그림을 떨어뜨려 주시면 이렇게 바로 클립 사이에 인서트 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집을 다 하셨으면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요.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편집이 다 된 타임라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파일에서 출력하기는 익스포트로 가시면 됩니다. 이 익스포트에서 퀵타임 무비나 유진 퀵타임 컨버전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퀵타임 무비는 퀵타임 기반의 동영상으로 출력하는 방법이고요. 퀵타임 컨버전은 AVI나 WMV 또는 이미지 파일로 출력하는 데 사용됩니다. 먼저 퀵타임 무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타임 무비를 선택하시면 먼저 저장하는 창이 뜨죠. 이곳에 원하시는 이름을 적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이름을 적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지 저장할 위치를 선택을 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팅창에서 과연 어떠한 코덱을 이용해서 내가 저장을 할지 여기서 찾아서 알맞는 코덱에 클릭을 하시고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이브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세이브 하면 바로 이렇게 출력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출력에서 이제 퀵타임 무비가 아니라 AVI나 WMV로 출력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때는 유진 퀵타임 컨버전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름을 입력하신 다음에 위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퀵타임 무비라고 되어 있는 이 탭을 여시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파일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내가 AVI로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AVI로 먼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옵션 창에서 세부적인 세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출력이 진행됩니다. 이 파이널 컷 프로는 프로레스라는 특별한 그 애플사의 코덱을 쓰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코덱이라고 하면 정말 용량은 굉장히 작은데 아주 고화질을 구현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코덱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 프로레스는 아주 용량은 적으면서 고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컷 프로에서는 큰 용량의 고화질 프로그램을 손쉽게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아비드프라이.com의 운영을 맡고 있는 김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비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이 될 텐데요. 아비드에서 봤을 때 가장 우리가 처음에 접하게 되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창은 하나, 두 개, 그리고 오른쪽에 3개, 4개 이렇게 인터페이스 4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4개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창은 왼쪽 하단에 있는 요 프로젝트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아비드 프로젝트 윈도우는요, 아비드 빔뿐만 아니라 아비드의 전반적인 세팅, 그래서 사용자 원하는 대로 인터페이스까지, 그리고 사용자 버튼까지도 다 모두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속성, SD지만 HD까지도 바로 버튼 하나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프로젝트 윈도우가 갖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요 비어있는 공란이지만 이것을 빈 윈도우라고 합니다. 이 빈 윈도우는 바로 이 안에 소스를 넣어두고 우리가 소스를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요, 창이 이렇게 비어있는 공란에 이제 창이 2개가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우리가 순수하게 소스를 플레이하고 인아웃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편집본, 시퀀스가 들어가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플레이를 해서 우리가 보는 프리뷰를 하는 곳이고, 오른쪽은 이제 최종 마스터가 들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창 2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장 큰 창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창은 뭐냐 하면 우리가 편집본을 타임라인, 바의 형태로 볼 수 있는 바로 타임라인 윈도우입니다. 자, 우리가 테이블로 받아놓은 우리 그 소스가 들어있는 빈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빈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프로젝트 윈도우에 우리 여기 빈 탭에 보면, 자, 여기에 방들이 하나, 둘, 셋, 넷, 8개 정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탈리아라는 한번 빈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더블 클릭을 해서요,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안에는 HDV로 찍은 우리 소스들이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소스를 어떻게 우리가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플레이를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간단하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마우스로요, 이 소스를 붙잡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왼쪽 창이죠, 왼쪽 플레이 데크 우리 소스 창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시면 이렇게 소스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자, 왼쪽 우리 빈 윈도우에서요, 간단하게 더블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소스를 조금 내려볼까요? 예, 이 소스를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볼까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바로 왼쪽 창이 이렇게 물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소스를 왼쪽 창이 아니고 오른쪽 창에다 넣게 되면, 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게 돼요. 이 에러 메시지가 왜 뜰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컴포저 윈도우의 왼쪽은 바로 소스가 들어갈 수 있는 소스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레코드 모니터, 편집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소스를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뜰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실수로 넣으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슨 에러가 떠서 다운이 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커트를 붙일 텐데요. 커트를 붙이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로 서치를 하죠. 서치를 하면 이 파란색 우리 포지션 인디케이션 바, 간단히 말해서 포지션 바라고 했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마우스로 서치하다가요,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자, 그 부분에다가, 자, 여기 이렇게 생긴 마크인이라는, 그러니까 인점을 찍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마크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편집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서치를 하다가 저는 무리 한 이 정도 흐를 쯤 여기까지 나는 커트를 붙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마크 아웃을 눌러주는 겁니다. 마크 아웃의 의미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마크인, 여기서부터, 자, 마크 아웃, 여기 찍었죠? 여기까지 나는 커트를 붙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마크인과 마크 아웃은 단순히 내가 붙이고 싶은 구간을 이렇게 인점과 아웃점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붙여야겠죠? 우리가 흔히 VCR에서 이제 녹화를 할 때 어떤 걸 누르죠? 녹화 버튼을 레코드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래서 이 레코드 버튼은 아비드에서는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있는데요. 일단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빨간색 버튼이 있죠? 예. 우리 레코드가 빨간색 버튼이잖아요. 이 빨간색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 이제부터 편집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요. 창이 하나 떴습니다. 뭐 셀렉터 빈. 그러니까 소스를 넣어두는 방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뜹니다. 이 셀렉터 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소스를 모은 것이 바로 이제 시퀀스입니다. 편집본이에요. 그래서 소스와 소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데나 방치할 수는 없고요. 이것도 소스랑 마찬가지로 빈 하나의 방에 넣어두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메시지는 바로 무슨 메시지냐? 그 시퀀스가 어디에 어느 방에 넣을 것인지 골라주시는 겁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 파이널이라는 곳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OK를 누를 텐데요. OK 누를 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할 부분은 자, 지금 비어있는 오른쪽 창과 밑에 있는 타임라인을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OK를 눌러볼게요. 네. 드디어 이제 오른쪽 검정색 창이었는데 오른쪽에 이제 소스가 붙었죠. 그쵸? 드디어 이제 화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타임라인 비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이제 타임라인에 이렇게 소스가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다른 커트를 계속 붙여볼게요. 자, 한번 붙여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왼쪽 우리 소스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이 소스 안에서 몇 가지를 또 골라서 커트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편집본이 모든 편집본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편집본이 완성됐는데요. 우리가 편집본을 갖다 출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테이프 혹은 이제 파일로 이렇게 뽑는 방법이 될 텐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파일로 뽑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익스포트 하고 싶은 우리 트랙을 다 모두 켜줘야 됩니다. 켜주고 인점과 아웃점으로 이렇게 감싸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화면에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 부분에 익스포트가 있어요. 이대로 세이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제가 여기서 파일명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편집을 했으니까요. 에디팅 이렇게 해볼게요. 현재 이제 방송국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메인 장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메이저 장비들 중에서도 다운된 것들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비드는 저는 장담컨대 다운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쓰는 사람마다의 이제 그런 재량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역량이 있어야겠지만은 뭐 그걸 떠나서 이제 잘 다룰 수만 있다면 그만큼 이제 장비는 아비드만큼 안정성 좋은 장비는 저는 볼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 파이널 컷과 아비드 편집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편집을 하는가 간략히 살펴보았죠. 캡처를 받고 또 간단히 편집을 하고 또 엑스포트 출력하는 작업 과정을 아주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도 보신 것처럼 그 비선형 편집 과정은 기본적으로 한 명의 편집자가 모든 작업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그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과거의 그 영상 편집의 선형 편집처럼 뭐 테이프 순서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고요. 또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캡처를 또 여러 가지 소스에서 캡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캡처받은 자료는 얼마든지 쉽게 이 샷을 불러내서 수정이나 변경이 자유롭고 또 오버랩도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비선형 편집은 아마추어라도 창의적으로 편집을 시도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비선형 편집 방법을 비선형 편집 작업을 하실 때 아마추어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하는 점들 이런 점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실수하는 점들은 일반적인 편집의 사항에 적용되는 거죠. 뭐 선형 편집, 비선형 편집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편집의 기본 원칙, 다시 말해서 촬영한 내용에 있어서 이 컷을 옮겨서 편집할 때 주의할 점들입니다. 그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첫 번째, 그 헤드룸이 잘못된 샷을 제대로 된 샷에 연결하지 않는다.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이제 항상 헤드룸을 잘 머리 위에 그 화면 내 공간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헤드룸을 잘 못 찍은 그런 컷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샷을 이제 제대로 된 헤드룸이 잘 보인 동일한 인물인데 바로 연결시키면 굉장히 어색해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색한 물체가 피사체의 머리 부분에 너무 가깝게 찍힌 샷은 피한다. 예를 들면 피사체 사람의 머리 뒤에 무슨 화분이나 나무나 전신주나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듯한 샷은요, 편집할 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샷들보다는 이왕이면 내용이나 이게 잘 맞는 샷들로 커트로 연결하는 것이 좋고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죠. 네 번째는 적절한 커트 지점을 찾을 때 지나치게 대사에 얽매이지 않는다. 흔히 이제 아마추어들은 편집을 할 때 영상과 오디오가 딱딱 떨어져야 한다는 좀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드라마 타입의 그 영상물을 만들 때도 특정한 인물이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리액션 샷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대사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반응샷은 대사 끝보다 중간에 넣는 것이 자연스럽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같이 대화하는 상대가 한 사람이 말하는 중간에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인터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액션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완전히 말이 끝나기 전에 살짝 보여주는 것이 자연스럽죠. 말이 다 끝난 다음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화면 양편에서 사람들의 몸이 잘려나가는 샷은 피한다. 이것은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주인공을 중심으로 찍다 보면 양쪽에 여러 사람이 서 있는데요. 사람들의 몸의 일부가 화면 밖으로 잘려나가는 샷은 편집할 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명이 대화할 때, 세 명이 나란히 섰을 때 왼쪽에 있는 사람과 가운데 있는 사람 두 사람에서 또 가운데 있는 사람과 그 옆에 사람 두 샷, 즉 투샷과 투샷을 연결할 경우에는 화면에 위치나 방향이 틀린 것 같아서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단일 인물의 경우 동일 카메라 앵글 샷에 연결하는 것은 가급적 피한다. 카메라의 앵글이 비슷한 사이즈의 비슷한 샷을 붙였을 경우 좀 튀는 듯한 느낌을 보입니다. 아홉 번째, 펜이나 트랙에서 카메라 움직임을 하는 중에 커트를 할 경우는 펜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인물이나 물체가 담겨 있는 샷을 연결한다. 그러니까 이제 펜 움직이는 샷을 연속해서 붙일 때는요, 그 움직이는 샷에 포함된 인물이 담겨 있어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열 번째는 일어서는 장면, 앉아있다가 일어난 장면을 자를 경우에, 커트할 경우에 가능한 한 피사체의 눈이 화면에 담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1번째, 피사체가 펜이나 트랙과 같이 움직인다면요, 동일한 그 피사체의 정적인 샷에 연결하지 않는다. 이 말은 피사체가 어떤 인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새인데 갑자기 그 다음 샷에 이 사람이 앉아 있다거나 정지한 샷이면 이 흐름이 자연스럽지가 못하죠. 그리고 12번째는 1년의 클로즈 샷이 끝난 다음에 가능한 한 빨리 롱샷이나 보다 큰 샷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사이즈의 바스트 샷, 미디움 샷을 연속해 붙이다 보면 이야기의 흐름에 있어서 좀 갑갑함을 느끼죠. 그랬을 때 롱샷을 보여주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전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줌보다는 달리 샷을 선택하는 것이 원근감과 운동감이 좋고요. 이것은 줌과 달리의 차이에서 우리가 잘 배웠죠. 그리고 한 인물의 롱샷을 동일 인물의 클로즈업 샷으로 액션 편집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사이즈가 크게 다른 피사체가 담긴 롱샷과 클로즈업을 액션 편집할 경우에는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프로그램의 시작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영상보다 음향이 먼저 아주 몇 초라도 먼저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이 끝나는 부분에서도 음악도 마지막 부분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이렇게 그 편집할 때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할 점들은 꼭 뭐 디지털 비선형 편집뿐만 아니라 선형 편집에도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즉 이렇게 편집의 기본은 기술적으로 뭐 영상과 화면, 음향을 그냥 갖다가 잘라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촬영했을 때부터 연이어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편집의 원칙들, 뭐 샷이나 앵글이나 또 연결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점들을 유의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매끄럽게 영상과 음향을 편집할 때 있어서 주의할 점들 여러분 굉장히 뭐 많지만 이러한 그 원칙들을 뭐 암기하셨다가 편집할 때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촬영한 것을 편집을 하시다 보면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붙였을 경우에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화면이 좀 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웠던 영상물 제작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소재와 주제를 선정해서 영상과 오디오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영상물 기획이다. 기획 의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이다. 좋은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목표와 구체적인 시청 대상을 설정하여 기획 의도를 명료화시키는 것이 제일 먼저 요구된다. 좋은 기획안은 대체로 아이디어를 소재로 하여 프로그램의 제작 목적이 구체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은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원하는 시청 대상층에게 효과적인 영상 및 음성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화,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기획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전에 작품의 주제와 제작 방향이 뚜렷하게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의 프로그램 또는 영상물과 차별화되는 자유스러운 발상을 토대로 해서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정해지면 그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이 남았다. 영상물의 소재 찾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기획 과정에서 찾은 소재는 카메라에 담는 것이 가능한지를 고민해야 한다. 아무리 시청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참신하고 좋은 소재라 하더라도 영상으로 표현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상물로서 적합한 소재가 아닐 수 있다. 방송 영상물의 주요 소재는 시의적인 사건이나 뉴스 보도, 진기한 일, 자연현상, 사물, 계절, 행사, 미담, 의식주 관련 아이템 등 무한히 많다. 하지만 이러한 소재들은 다른 매체나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소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늘 새롭게 바라보고 제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문과 전문 잡지, TV,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서 소재를 찾고자 할 때에는 차별화된 재미와 유익함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 신문이나 잡지 기사 중에서도 흥미로운 기사나 감동적인 기사를 발견한다면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직접 찾아보고 기획의 소재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주제가 선정되고 뚜렷한 기획 방향이 잡히면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영상물 구성 작업이다. 영상물의 구성 작업은 작품 제작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단계이다. 구성 작업은 대체로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요구되며 소재에 맞게 수집된 정보와 자료들을 숙성시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동일한 소재라도 연출자에 따라 전혀 다른 프로그램 구성이 나올 수 있으며 구성 작업에서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형태와 내용이 정해진다. 구성은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프로그램의 기본 골격을 만들 것이다. 구성 작업은 기본적으로 작품의 시간에 따른 내용 순서를 정하는 종적 구성에서 출발한다. 영상물의 타이틀에서부터 엔딩 자막까지 하나의 영상물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정하는 것이다. 종적 구성 작업이 끝나면 그 틀 안에 담게 될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
출연 인물, 진행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구성 작업은 연출자에 따라 혹은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될 수도 있고 개략적으로 작성될 수도 있다. 구성 작업이 끝나면 촬영 단계로 넘어간다. 이때 촬영한 영상물은 무수히 많은 샷들이 결합해 영상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촬영을 할 때에는 항상 이러한 연결, 즉 편집을 염두에 두고 샷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영상물에서는 이러한 연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을 꼭 지켜야 한다. 그중 이미지너리 라인 또는 180도 법칙이란 간단히 말해 마주보고 선 두 인물을 촬영할 경우 두 인물과 카메라를 축으로 하는 가상의 선을 긋고 이때 만들어지는 180도의 범위 안쪽에서만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미지너리 라인 안쪽을 지켜주게 되면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의 경우 서로 마주보는 방향성을 손쉽게 유지시킬 수 있다. 만약 이미지너리 라인을 넘어서서 촬영을 하게 되면 마주하는 두 사람을 촬영한다는 것이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촬영되어 버리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촬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촬영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의 움직임에는 카메라의 위치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시킨 채 트라이포드의 헤드만 좌우로 돌려 바라보는 팬과 아래 위로 움직여서 바라보는 틸트가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촬영 시 가장 간단하게 구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지만 실제 작업에서는 활용 빈도가 아주 높은 샷들이다. 촬영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다. 우리들은 흰 종이를 광원의 조건이 바뀌어도 흰 종이라고 인식한다. 하지만 비디오 카메라는 그 공간을 비추는 광원의 성격에 따라 흰 종이를 서로 다른 색으로 재현해낸다. 따라서 흰 종이를 원래의 색깔대로 흰색으로 재현될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촬영할 때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포커스를 맞추지 않게 되면 영상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포커스를 수동으로 조절할 때에는 최대 망원 상태로 줌인을 해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춘 다음에 다시 줌아웃을 해서 원하는 프레이밍을 잡아준다. 이렇게 최대 줌 상태로 하면 피사체를 크게 확대시켜 볼 수 있어 포커스의 조절이 훨씬 쉽다. 이 상태에서는 피사계 신도가 가장 얕아지게 되어 좀 더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춰줄 수 있다. 우리가 야외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조명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다. 촬영의 주체가 인물 중심일 경우에 우리는 3점 조명을 전통적으로 적용한다. 3점 조명이란 간단히 말해 3개의 라이트를 가지고 인물의 입체감과 질감을 가장 적절하게 비춰주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이러한 3점 조명은 인물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비춰주는 주광과 주광이 닿는 반대쪽에 생기는 그림자의 농도를 조절해주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광, 그리고 인물의 뒤쪽에서 인물을 배경과 분리시켜주기 위해 사용하는 역광,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피사체를 조명하는 방식을 말한다. 3점 조명은 삼각형 구도를 갖고 있어 트라이앵글 라이트라고도 한다. 다큐멘터리나 VJ 타입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대부분 촬영에서부터 오디오까지 혼자 모든 것을 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인공에게 와이어리스 핀 마이크를 장착시켜 목적음을 따로 수음하는 방법이다. 물론 카메라에 샷건 타입의 외장 마이크를 부착시켜서 목적음을 보다 명료하게 담을 수도 있다. 이때에는 후반 과정에서 목적음과 현장음을 적절한 밸런스로 조정하는 믹싱 작업을 현장에서 바로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만일 현장에서의 믹싱이 잘못되게 되면 후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매우 어려운 작업이 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촬영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어폰 등을 사용해 수음되는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목적음과 현장음이 적절한 밸런스로 픽업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만 한다. 촬영 단계까지 모두 끝나면
영상 제작의 마지막 단계인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가 남아있다. 이때 연출자는 선형 편집으로 할 것인지 비선형 편집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된다. 선형 편집은 녹화된 순서로만 재생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영상을 편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녹화된 순서에 따라서만 영상을 재생할 수 있고 원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테이프를 감아야만 하므로 테이프는 대표적인 선형 매체이다. 비선형 편집은 비디오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변형해서 하드에 보관하여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니터상에서 편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선형 편집은 녹화 매체로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으며 보통 디스크를 이용해 녹화 공간이나 소스 클립에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편집 방법이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들을 우리가 영상 자료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간단한 동영상을 제작하실 때 이렇게 단계별 과정을 거쳐서 만들고 계시겠죠? 이렇게 영상물의 기획과 제작은 기획을 하실 때 개념 설정에서부터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서 구성하시고 또 여러분이 원고를 작성하시는 것에서부터 또 촬영에 있어서 알아두셔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 특히 카메라 촬영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또 화면 구도에 대한 거, 또 카메라의 움직임, 또 여러 가지 알아야 하실 수동 조절 요소들, 그 밖에도 이제 촬영하실 때 꼭 기억해 하셔야 할 이미지너리 라인들, 이런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제 수동 조절 요소에서 화이트 밸런스는 여러분이 실내에서 촬영하시든 밖에서 촬영하시든 수시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야 여러분이 나중에 낭패를 보시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야외에서 제작할 때에 주의할 점들, 특히 음향과 관련해서 현장음과 목적음을 잘 구분해서 담는 방법, 그리고 실내와 실외에서 촬영하실 때 조명에 대한 것, 여러분이 조명 장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태양광이나 또 실내의 조명 등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신 내용들을요, 실제로 한번 여러분이 제작을 해 보신다면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들이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운 디지털 영상 제작에 관한 내용들은요, 실제로 방송 제작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또 장비에 고도화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인 그 제작 단계나 제작 과정에서 알아두셔야 할 요소들은 많이 중복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간단한 UCC라도 이런 단계별 제작 과정을 거쳐 보심으로써 우리가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좋은 생각, 좋은 의견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시청과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 디지털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매체 간 융합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특히 IPTV다, DMB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다. 다양한 매체에서 요구되는 많은 영상 부분의 콘텐츠들, 여러분들도 제작해서 이런 콘텐츠 생산 부분에 여러분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생산자 중심의 이런 영상 문화 산업보다는 앞으로는 일반인들, 특히 수용자 중심의 콘텐츠가 더욱더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요 영상 제작 입문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고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들 한번 잘 정리하셔서 기말 시험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